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마이크도 구입하고 좀 조명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바깥 경치를 보느라 햇볕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조명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목소리는 좀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북카페 라파엘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탁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고 나면은 종 모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 모양 중에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 종을 꼭 눌러주셔야지 알람 설정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북카페 라파엘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연일 춥고요. 한 일주일 전에 눈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설경이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은 아닌데 집안은 따뜻한 오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는요, 빵 크로아상 좋아하십니까? 크로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로아상은 이렇게 버터를 아주 듬뿍 발라가지고 밀가루를 얇은 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똘똘똘똘 만 그런 빵이죠. 겉은 마치 그 크래커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바사삭 부서지는 것처럼 이렇게 부스러지고 안은 버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촉촉하고 고소한 것이 바로 크로아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빵이 크로아상인데요. 간혹 크로아상 겉에 설탕 시럽이 발라져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크로아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탕 맛, 단맛 때문에 크로아상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크로아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읽어드릴 내용 중에는요,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테이블에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보통 물어보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때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여기 테이블이 점령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No está ocupada esta mesa 라고 합니다. No está. no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no 다음에 나오는 esta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no está 그러면 어떤 상태가 아닌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ocupada는 영어의 occupied에 해당되는데 점령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령된 상태가 아닙니까? 다시 하면 no está ocupada 점령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테이블 여기서 이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문법용어로는 esta라고 합니다. esta.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동사는 esta고 이라는 지시 형용사는 esta예요. 헷갈리죠? 그리고 테이블은 테이블 식탁 이런 거죠. 이것은 메사라고 합니다. 메사. 그래서 다 합치면 no está ocupada esta mesa. 이 테이블이 점령된 상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점령되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부정으로 물었으니까는 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서양 언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대답도 no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No está ocupada esta mesa. 이 테이블이 점령된 상태가 아닌가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야 돼요. No.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쓴 소설 커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1, 92, 9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78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로아상은 커피와 2007년 5월 말 아침 가방을 싸는 한덕기의 귀에 친숙한 기타 선율이 잔잔히 들려왔다.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한덕기의 어머니가 또다시 해외로 나가는 아들에게 100마디 말 대신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마술필이라는 곡이었다. 한덕기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집을 나서며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지쳐버린 심신에 활력을 되찾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몇몇 선후배들이 거주하는 스페인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드렸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한덕기는 스페인어 사용 지역인 중미의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10여 년간 근무했기에 스페인 본토에 가보고 싶었다. 스페인에서 무엇이든 공부하며 공부와 관련된 것으로 기회를 만들고 또 진가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운명 같은 날을 기대하고 싶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인수했고 기내 가방 1개와 배낭만 메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버스의 창문으로 내릴 쬐는 늦봄의 아침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다. 벌을 받는 기분으로 그 햇살을 받으며 지난 일을 떠올렸다. 진가비와의 첫 만남, 공원에서 두 번째 만남, 꿈결 같았던 7일, 그리고 커피처럼 쓴 기억. 일장춘몽이란 말이 딱 맞았다. 12시간 소요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 우리나라 비행기로 이동한 후 환승하기 위해 탑승구를 찾아가는데 한국인들이 제법 북적대는 탑승구가 있었다. 터키항공 이스탄불행.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터키의 이스탄불로 많이들 가네. 하긴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니까 볼거리가 많겠지. 터키와 스페인이 몇 차례 전쟁을 했지.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터키가 이겼고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는 스페인이 승리했지 라고 생각하며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가는 탑승구에 도착했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350만 명의 도시 마드리드로 향하면서도 한덕기는 왠지 터키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프레베자 해전 당시 황제가, 그렇지, 슐레이만, 법을 만들었기에 입법자로 유명하고 터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 결혼을 안 하는 술탄의 전통을 깨고 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 여자만 끔찍이 사랑했다지. 이름이 아마 록셀라나였나? 그래, 내가 코스타리카에서 근무할 때 들은 이야기였어. 당시 공장에 록사나라는 여성 이름이 하도 많길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로사와 아나를 합하여 록사나라는 이름이 됐다는 대답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록셀라나의 발음을 변형시킨 것이 록사나라고 했어. 록셀라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스만 제국 슐레이만 황제의 부인이었다고 했어. 아, 그런데 로사든 록셀라나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울리지? 가만, 로사? 로사는 가비의 세례명인데 가비는 카톨릭 신자이고 세례명은 로사. 나는 스페인어 이름으로 살로몬이고 우리식으로는 솔로몬이지. 그럼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지만 록셀라나와 로사라는 이름은 매우 친근해. 친근하다 못해 내 가슴을 아리아리하게 만드네. 입헌 군주제도의 나라 스페인 왕실의 상징이며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스페인 왕궁을 지나 자그마한 호텔에 여장을 푼 한덕기는 긴장도 다소 풀었다.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선후배들에게 도착했음을 알렸고 이들을 통하거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뒤져보며 자취방과 학교 또는 학원을 천천히 알아보리라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한덕기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빵집을 방문했다. 왕궁 동편 광장에서 산티아고 성당 쪽으로 가는 레판토 길에 위치해 있는데 바게트 빵과 크루아상이 매우 유명한 곳으로 이름은 꾸아드라파니스였다. 테이블이나 의자도 없는 곳이라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조금 섞었고 스페인에서 선호하는 꼬르따도를 받아들고 벽 한켠 턱에 걸터 앉았다. 크루아상의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입 베어 물었다. 얇은 겉부분이 매우 바삭하여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겹겹이 이어지는 속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촉촉했다. 청량음료나 주스처럼 단 음료와 먹으면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크루아상은 커피와 먹어야 제격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남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한덕기에게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찾나요? 아닙니다. 앉으세요. 의자는 아니지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스페인어를 잘하시네요. 한국인이에요.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중미에 오래 살았어요. 제 이름은 살로몬. 그쪽은요? 반가워요. 저는 터키에서 왔고 이름은 이브라임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브라임, 당신도 스페인어 잘하는데요. 터키어와 한국어 모두 우랄 알타이 계통이라 문장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들었어요. 즉 일반적인 서양 언어와 어순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터키인이나 한국인이 서양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하하, 맞아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약 3년 동안 스페인의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터키와 스페인의 역사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이미 스페인어를 공부한 상태에서 스페인에 왔지만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스페인어 익히느라 고생 꽤나 했죠. 아, 그런데 살로몬, 당신 이름이 스페인식으로는 살로몬이고 터키식으로는 슐레이만이기 때문에 나 이브라임은 당신 슐레이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이 날 죽일 테니까요. 농담이죠. 내가 왜 당신을 죽이겠어요? 아, 그보다는 방금 슐레이만이라고 했나요? 살로몬을 터키어로는 슐레이만? 한덕기는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을 느끼며 이브라임에게 질문했다. 맞아요. 슐레이만. 바로 지혜의 왕이죠. 스페인어로는 살로몬, 영어로는 솔로몬, 터키어로는 슐레이만이라고 부르죠. 다 같은 이름이고 또 바로 당신 이름이죠. 그리고 내 이름 이브라임을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한덕기의 날카로운 눈매가 바짝 긴장하며 번뜩였다.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선지자들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겹치기도 하지요. 이브라임, 질문해서 미안한데요. 슐레이만의 부인 이름이 록셀라나 맞죠? 혹시 로사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나요? 살로몬, 아니 슐레이만, 터키 역사에 대해 공부했어요? 맞아요. 본명은 알렉산드라 아나스타시아 리소프스카인데 덜어는 알렉산드라 라로사라고도 했어요. 아마 후자의 이름을 합쳐서 록셀라나라고 불렀을 거예요. 또는 러시아 쪽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록셀라나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물론 실제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당시엔 폴란드 영토였지만요. 슐레이만은 매우 훌륭하고 흥미로운 황제이자 술탄이자 칼리프였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 록셀라나에게 푹 빠진 슐레이만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며 록셀라나와 결혼했고 그녀 외에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전 모르겠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술탄이 정말로 한 여자만을 사랑했을까요? 한덕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다. 네, 슐레이만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록셀라나, 그러니까 로사만 평생 사랑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나라 터키로 가야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터키로? 좋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행운을 빌어요. 아, 그리고 이브라임은 슐레이만의 친구이자 매부였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처형당했어요. 슐레이만이 죽인 것이죠. 뭐 우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지만요. 이브라임은 한덕기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건 내 명함이에요. 이스탄불에 있는 유명한 시장 그랜드 바자르 들어봤어요? 바로 그곳에서 골동품과 장식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 달 터키로 돌아가니까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린 형제입니다. 한국과 터키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제였으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이브라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운명과 관계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혹시 슐레이만과 로사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39살과 33살이었나요? 한덕기가 이브라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며 질문했고 동시에 우리 나이로는 40살과 34살이야. 바로 나와 가비가 만났을 때의 나이라고 생각했다. 슐레이만, 당신 정말 터키에 대해 공부 많이 했군요. 맞아요. 정확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슐레이만이 로사를 다른 별명으로도 불렀을까요? 예를 들면 봄장미, 귤바하르. 봄장미를 터키어로 하면 귤바하르예요. 슐레이만이 록셀라나를 부르거나 표현할 때 귤바하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브라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전화할게요. 우리 이스탄불에서 식사 한번 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인샬라. 인샬라는 터키어로 모든 게 신의 뜻대로 될 거라는 뜻이에요. 행운을 빌어요. 인샬라. 인샬라. 한덕기도 똑같이 대답하며 모든 게 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이 춥지만 따뜻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